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라키오사우루스 피규어와 술잔입니다. 먼저 브라키오사우루스 술잔 만드는 건데요. 상체 모양을 만들어서 석고 몰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스컬피고요. 성형하기 좋아서 작은 걸 만들 때는 스컬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색깔 슬립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저 통 안에 들어가는 슬립의 양을 계산한 다음 슬립의 양의 비율에 맞게 색 안료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색 안료는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니까 미리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안료를 빈 컵에 담고 물을 조금 넣고 붓으로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이때 열심히 꼼꼼히 저어주지 않으면 뭉친 안료들이 갑자기 어딘가에 붙어서 덩어리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저어주는 게 꼭 중요해요. 슬립도 처음에는 조금만 부어서 안료와 슬립이 골고루 섞이게끔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나머지 슬립을 모두 부어준 뒤 전체적으로 잘 섞이도록 충분히 섞어줍니다. 변면에서 색깔이 이렇게 섞이는 게 보이시죠? 충분히 섞었으면 다시 원래 통에 붓게 되고, 부은 다음에 통을 열심히 흔들어서 안에 있는 흰색 남은 슬립과 색 차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섞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주입구에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색깔 슬립을 부어서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이 정도 크기는 나와요. 남는 슬립은 저렇게 한쪽에 모아서 나중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상체 형태가 나오게 되죠. 석고 캐스팅의 좋은 점은 같은 형태를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에요.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나온 상태에서 젖은 스펀지로 못난 부분이나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술잔에 들어갈 자리를 위치해 고정해보고 크기와 형태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 피규어인데요. 이것 또한 스컬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몰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흙으로 바닥을 생성하고 그 위에 원통형 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원형을 위치한 다음 이 위치한 원형의 라인을 따라서 적당히 칼로 선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 원형의 반쪽만 석고를 뜰 거기 때문에 원형이 반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흙을 파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흙을 깔았던 이유는 저 원형의 반쪽이 되는 부분을 흙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럴 때는 흙이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머리부터 다리, 꼬리까지 꼼꼼하게 비워내도록 하고요. 이제 준비가 됐으면 원형을 집어넣고 자리를 잡고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흙을 조절해서 잘 맞아 떨어지도록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흙과 원형 사이에 빈틈이 살짝 있죠? 이 빈틈을 최대한 없도록 다듬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 미세한 틈으로도 석고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몰드를 뜰 때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반쪽만 뜨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석고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깔끔하게 반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붓으로 다듬고 물기를 제거하고 나머지 잔여물들도 모두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 붓으로 여러 번 다듬게 되죠. 아무래도 머리가 좀 디테일이 살아야 돼서 제 석고를 붓기 전에 면적을 계산하게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떤지, 위로는 얼마나 부어줄 건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석고를 타게 됩니다. 보통 부피로 계산하고 부피에서 전체 부피가 1이라고 봤을 때 석고 양은 1, 물의 양은 0.7로 잡는데요. 이거는 제가 쓰는 석고의 기준이고 석고마다 그 물의 양이나 여러 가지 작업 방식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저어준 다음에 덩어리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저어주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부어주도록 합니다. 눈과 입 부분이 좀 정교한 편이라서 작은 구멍이라 석고가 안 들어가고 저기가 기포가 끼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붓으로 먼저 그쪽을 채워주는 편입니다. 영상은 편집됐지만 약 20분 정도 기다리면 석고가 열을 내면서 경화 시간을 갖게 돼요. 경화가 되면 이렇게 필름지를 떼내서 석고를 드러냅니다. 흙을 떼보면 반쪽만 잠겨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보이죠? 이제 묻어있는 남은 흙을 모두 닦아내고 보이시면 구멍이 3개 뚫려 있는데 저건 우리가 키라고 불러요. 저 키는 석고 몰드 양쪽이 서로 정확한 자리로 맞물릴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렇게 키를 만들어줘야 흔들리지도 않고 정확한 기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필름을 감아주고 용량은 아래와 똑같기 때문에 계량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전에 탔던 양 그대로 다시 타줍니다. 역시 덩어리나 기포가 최대한 없도록 잘 섞어주고요. 지금 영상은 배속을 빨리 해서 그렇지만 저렇게 빨리 저어주면 안 돼요. 적당한 속도로 저어주고 다시 눈과 입 부분에 먼저 석고를 채워준 다음 남은 석고는 위에 모두 부어줍니다. 이때 기포가 저 표면에 잘 닿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붓으로 살짝 건드린 이유는 표면을 수평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건드려줍니다. 다시 20분이 지나고 몰드를 열어보면 이제 완성이 됐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슬커피를 약간 가열해서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원형이 제대로 안 나오고 부서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아쉽지만 몰드는 깨끗하게 나와서 일단 작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주입구가 될 부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슬립을 붓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구멍을 뚫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슬립을 붓는 곳보다 높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슬립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가장 높은 형태로 돼 있죠. 그러면 한쪽에는 숨구멍이 되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다른 한쪽은 흔히 말하는 주입구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길을 정확히 내준 다음에 숨구멍인 쪽은 놔두고 주입구가 될 부분을 칼로 도려내 줍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다칠 수도 있어서 장갑을 끼시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 저도 장갑을 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입구를 대보고 충분히 파였는지 확인하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색깔 슬립을 붓게 되고요. 지금 숨구멍으로 지금 슬립이 흘러나온 걸 방금 보셨죠? 그러면 저쪽이 꽉 찼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멍을 막아주고 약 10분 정도 10분에서 그 이상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시간은 바뀝니다. 그리고 석고의 컨디션, 그러니까 수분을 지금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작업 시간이 다르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남은 슬립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 따라주고 석고 틀을 분리해 봅니다.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이때가 몰드가 완전히 마른 게 아니고 제가 형태를 먼저 보고 싶어서 뜨느라 저렇게 옆면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잘 나와줘서 만족을 했습니다. 석고는 항상 몰드를 제작한 뒤에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하루에 최대 3번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석고가 수분을 먹지 못해서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건조, 생산을 거칩니다. 지금 이번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상체 모습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은 다듬고 젖은 스펀지로 마감도 해줍니다. 초벌을 하고 나서 해도 좋지만 초벌을 하고 나서 할 때는 약간 깎는 느낌이 나고 그 전에 할 때는 저렇게 젖은 스펀지로만 해줘도 쉽게 닦여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하루의 생산량입니다. 몰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생산량. 그렇게 며칠 걸려서 만들어낸 것들을 초벌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건 색깔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연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게 초벌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색깔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재벌을 해보면 제가 원했던 색상이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포로 이제 남은 거친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듬고 다시 젖어 있는 스펀지로 깔끔하게 먼지를 닦아줍니다. 이번에는 채색을 할 시간인데요. 도자기 전용 안료를 통해서 얇은 붓으로 눈과 볼터치를 해줄 생각이에요. 검은색은 눈을 찍고 뒤에 이미 눈이 찍혀있는 아이들이 있죠. 이번에는 붓을 씻고 볼터치를 위해서 핑크색 안료를 사용합니다. 볼에다가 조심스럽게 살짝 찍어줍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염화 코발트 용액인데 보이는 건 보라색이지만 가마에서 제벌을 떼고 나면 파란색으로 나와요. 농도에 따라서는 색깔의 진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작업은 술장과 브라키오사우루스 상체의 고정을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저게 스포이드로 붙는 게 유약이에요. 시유를 하기 전에 저렇게 사이에 유약을 넣고 위에 붙이게 되면 술장과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습기를 먹으면서 약간 본드처럼 이렇게 흡착이 돼요. 그럼 저 상태에서 시유를 하면 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떨어지지 않고 잘 시유가 되죠. 지금 밑에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재벌이 끝났을 때의 색상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색상도 잘 나왔죠? 이렇게 술을 따르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머리가 위로 빼꼼 나와서 귀여움을 포인트로 잡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잘 보이시라고 일부러 색깔이 있는 액체를 담았어요. 뭐 소주를 마시거나 할 때는 잘 안 보이시겠죠? 이건 피규어. 역시 같은 색상으로 만들었고 저는 이번에 나온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분이나 책상,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 브라키오사우루스 세트였습니다.